가세연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유저지 피해자 시나리오가 충격적인 고소 사태로 터져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가세연이 폭로를 쏟아내던 그 와중에 옆방에서 반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엄청난 증거들이 AI 조작으로 하나씩 반격당해버렸습니다. 단 이틀 만에 가세연이 폭로 중에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까지 줄줄이 고소를 했습니다. 한때 가세연은 카라큘라의 녹취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랬던 가세연이 이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세연은 AI 조작이라는 이진호와 은연장, 골드메달리스트의 주장에 유저지 피해자와의 통화로 반박했습니다. 유저지 피해자라는 인물은 놀랍게도 상처 사진은 구글링했지만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끔찍한 상처 때문에 그랬고 백인 부인이 잘못했다는 식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세연이 폭로한 킬러와 협박 상황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는 뉴스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세희와 고 김세론 유족 측을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지난 7일 가세연이 김수현과 김세론이 중학교 시절에 연애와 성를 했고 살인교사까지 했다는 발언을 명백한 허위로 규정하며 추가 고소했습니다. 가세연이 7일 폭로한 내용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범죄 시나리오였습니다. 김세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배우와 고 김세론 배우가 중학교 때부터 교제하였고 고 김세론 배우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를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녹취 파일이 있다. 김수현 측이 녹취 파일 제보자에게 40억 원을 줄 테니 녹취 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하였고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킬러 2명을 통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라는 폭로를 했습니다. 이어 범행이 있기 딱 5일 전 금요일 밤늦은 시간에 뉴욕 JFK 공항을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 킬러가 입국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뉴저지 주 경찰이 아닌 미연방 수사국 FBI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보자는 출근길에 주차장에서 내리다가 칼에 목 부위에만 9차례 찔렸다. 한국인 킬러는 1992년생 이항구, 전라남도 광양시가 주소지인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킬러는 FBI에 체포되었고 FBI가 확인한 결과 범행 직전 킬러의 핸드폰에서 이진호 관련자와 통화 기록이 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건 명백한 살인교사 사건이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SBS의 강경윤 기자도 미국까지 직접 찾아와서 뉴저지 피해자를 만나서 협박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오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런 모든 발언이 너무나 허무맹랑하며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가세연의 폭로에 대해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 LKB도 너무나 충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세연은 LKB 소속 변호사들이 녹취 파일 제보자가 새를 놓고 있는 집에 찾아와 제보자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녹취 파일 제보자의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 부부는 LKB 변호사 2명과 함께 있는 건장한 체격의 조선족 남성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LKB 대표 변호사 역시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해 이 역시도 FBI가 녹취를 확보한 상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LKB는 위와 같은 김세희의 발언은 단 한치의 진실조차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세연은 위조된 녹취 파일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배우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였는 바 이는 가세연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김세희와 김세론 유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김수현 측 소속사와 법률 대리인뿐 아니라 기자회견과 녹취록에서 이름이 언급된 당사자들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고소장 접수, 법적 대응 의지 발표에 나섰습니다. 가세연의 폭로에서 미국까지 날아가서 협박했다던 SBS 강경윤 기자도 가세연의 김세혜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가세연은 폭로 중에 여러 차례 이것은 SBS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8일 강경윤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를 고소하고 왔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리고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경윤 기자는 뉴저지 제보자는 이미 지난 4월 초에 나에게도 연락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류의 제보자, 금전을 노리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무시했다. 왜냐? 속칭꾼의 향기가 너무 났기 때문이라며 가세현의 녹취록을 제공한 제보자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세현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김세론과 제보자와의 음성 녹취에 대해 김세론의 친구들도 연락이 와서 기자님, 제 친구는 이렇게 말끝마다 욕설을 섞어가며 말할 애가 아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다라고 털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강경영 기자는 고인의 딥러닝 녹취 내용은 면면을 분석할 필요도 없이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SBS 강경영 기자가 뉴저지 제보자의 집을 찾아가서 공포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반박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보고 있던 남편이 빨리 출입 국기록서를 발급받으라고 연락했다라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출입 국기록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저는 미국 뉴저지에 발을 내려본 적이 없다. 제보자가 의심스러워서 통화조차 해본 일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경영 기자에 이어 기자회견 당시 실명이 언급된 고상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도 모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가세현은 강경영 기자가 미국의 제보자를 찾아가 압박하고 강용석 변호사, 변희재 대표까지 그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상록 변호사 관련자가 제보자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 피해자에게 딸을 들먹이며 사억 소송을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병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뉴저지 소장을 공개하라며 고상록 변호사는 사적 대화 녹음이 없으니 AI 음성은 못 만들고 고상록 변호사 관련자로 녹음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8일 자신의 SNS에 저 강용석은 뉴저지에 거주한다는 인물을 전혀 알지 못하고 회견에서 나온 전화를 한 사실도 없으며 자동응답 통화 시스템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회견에서 공개된 저희 통화 내용과 음성은 AI 등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나온 허위 사실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도 김수현 측에 붙었는지 제보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서 연락을이라고 말하며 이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변희재 대표도 제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한 바도 없다며 소장 들어간다고 자신의 카페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튜버 쯔양이 김세희의 협박 강요 사건 재배당 이후 첫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쯔양은 김세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세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쯔양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의 보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세희는 지난해 7월 쯔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가세현은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명언에 딱 부합되는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입니다.